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문답,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문제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법적 정의,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제주 4.3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법적 정의는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주 4.3 특별법이 법률 제 17963호로 2021년 3월 23일 전면 개정 공포 6월 23일 시행되었는데, 제2조 제1호는 종전 규정에 토시 몇 개 고치는 정도여서 4.3의 법적 정의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정의의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법적 정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1947년 3월 1일을 4.3의 기점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제주 4.3의 기점은 47년이 아니고 1948년 4월 3일이라야 맞다는 것이죠. 3.1 발포 사건 자체가 옳다거나 인명피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남로당의 주장이나 지령문을 보면 17년 3.1 기념투쟁은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를 촉구하고 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1일 대구 폭동을 재현해서 미군정을 최대로 압박하여 모스크바 3.3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 실천하는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만을 토대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정권은 인민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제10차 지령서에서 앞으로 오는 제2혁명단계의 대중투쟁까지 더욱더욱 조장 발전시키고 라고 지시하고 있는 등 남로당은 3.1 발포 사건이 없었어도 제2혁명을 위해 4.3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제 7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1부에서 3.1 발포 사건을 4.3의 기점이나 도화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경찰의 우발적인 발포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내세워 남로당의 책임을 은폐하고 4.3 사건의 모든 책임을 미군정과 당국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티어 4.3의 기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도 내에서 신탁 통치를 찬성한 제주도 좌익과 신탁 통치를 반대한 우익이 대립하기 시작한 1946년 1월 1일이나 46년 중반으로 기점을 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4.3의 기원은 해방 직후 찬타가 반탁으로 좌우가 분열 대립한 때부터인데, 4.3 주동자로서 일본으로 도피한 김봉현과 김민주는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 투쟁사라는 공제에서 미제 침략자가 해방된 우리나라의 남반부를 강점하는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사는 시작되었다 라고 주장했고, 홍만기도 46년 반탁 운동에서부터 항쟁 시작을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두 번째 4.3의 법적 정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표현한 것은 무장폭동 반란 행위를 축소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남로당이라는 폭동 주체를 생략했습니다. 이 단순히 소요 사태라고 하니까 폭동 주체를 생략했다는 거죠. 소요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 반란이라고 규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4.3의 종기라는 건 마침표입니다. 4.3의 종기를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개방일로 보았으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한라산 개방 이후에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공격과 경찰의 진압은 1957년 4월 2일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한라산 개방 이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경찰관은 1955년 5월 14일 고도일, 1955년 12월 12일 부영조, 1956년 9월 30일 최영선, 홍하의 등 4명입니다. 4.3의 종기를 한라산 개방일로 주장하는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펴낸 제주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1권에도 한라산 개방 이후 1956년 9월 30일까지 전사한 경찰관 명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는 확고한 통제력과 조직력을 갖고 1956년까지의 그의 무비의 영웅상을 발휘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3의 종기는 경찰이 1957년 4월 2일 북제주군 구자면 송당리 지경 토굴에 은신 중인 마지막 공비 5원군을 생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카빈총 1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하여 명실상부 4.3을 종결하는 날로 규정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사건 발생한 지 거의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4.3 법적 정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무력 충돌이라는 용어도 무장폭동을 일으킨 세력과 이를 막기 위한 대한민국 군경을 동등한 정당성이 있는 세력끼리의 충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장충돌이라는 것은 어떤 동격적으로 그냥 패싸움하듯이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무력충돌이라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정확하게 지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의 라는 표현은 당연히 어떻게 표현이 바뀌어야 되냐면 제주도에서 발생한 폭동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라고 바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두 번째 문답 Q&A 4.3 사건에 대한 Q&A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